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수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임시 예산안이 10일 상원을 통과해 하원으로 송부됐습니다. 40일째 이어진 셧다운은 임시 예산안에 대한 하원의 최종 승인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이번 주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음 달 정책금리 결정 회의를 앞두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내부의 분열이 커지면서 통화정책의 경로가 불투명해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당초 다음 달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연준이 금리를 낮추며 세 차례 연속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점쳤습니다. 하지만 9월과 10월 FOMC에서 0.25%포인트씩 금리가 인하된 가운데 다음 달 금리 인하를 앞두고 연준 내부의 균열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의 휴대폰을 혼란에 빠뜨리고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있는 스캠 문자의 진원지가 다름 아닌 LA 일대일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프랑스 전역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지난달 대규모 연합 집회를 열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국적으로 선포했습니다. 크리스천 데일리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전국 복음주의 협의회는 지난 10월 5일을 복음을 기념하는 날로 정하고 전국 85개 지역 약 500개 교회가 함께하는 대규모 연합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프랑스 교회의 일치와 정의, 평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박해받는 기독교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참된 왕으로 함께 고백했습니다. CNEF는 이번 행사는 교파를 초월해 교회 간의 장벽을 허물고 공유된 사명감과 희망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종교의 영향력이 다시 강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종교가 공적 영역에서 새로운 존재감을 얻고 있다고 보는 미국 성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상원이 지난 7일 중국 최대 지하교회인 시온교회의 지도자 에즈라 진 목사의 석방을 촉구하고 중국 공산당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피츠버그대 미식 축구팀 선수들이 주최한 최근 행사인 피츠포 지절스 행사에 약 60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선수들은 복음을 전하고 80명이 세례를 받았고 65명이 그리스도께 헌신을 결단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임시 예산안이 10일 상원을 통과해 하원으로 송부됐습니다. 40일째 이어진 셧다운은 임시 예산안에 대한 하원의 최종 승인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이번 주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상원은 본회의에서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서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했습니다. 남은 하원의 승인 절차도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통과가 예상됩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하원 의원들에게 즉각 워싱턴 DC로 복귀하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하원 표결은 이르면 12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셧다운은 5일부로 종전 최장 기록 35일을 뛰어넘으며 역대 최장 셧다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항공 관제사 인력 부족으로 항공편 운항이 감축돼 주요 공항에서 항공편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지연됐습니다. 저소득층 4,2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푸드스탬프 역시 재정 고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음 달 정책금리 결정 회의를 앞두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내부의 분열이 커지면서 통화정책의 경로가 불투명해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당초 다음 달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연준이 금리를 낮추며 3차례 연속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점쳤습니다. 하지만 9월과 10월 FOMC에서 0.25%포인트씩 금리가 인하된 가운데 다음 달 금리 인하를 앞두고 연준 내부의 균열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균열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재임한 약 8년간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평가했습니다. 연준 의원들은 끈질긴 인플레이션과 부진한 노동시장 가운데 어떤 것이 더 큰 위협이냐를 놓고 갈라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를 거론하면서 미국의 해외 투자 유치 과정에서 필요한 해외 기술 인력들은 미국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기술들은 당신에게 없다면서 그러면 사람들은 배워야만 하는데 인재는 데려와야 한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이번 발언은 사회자가 트럼프 정부의 H-1B 전문직 비자 정책과 관련해 미국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려면 외국인 인력이 대규모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주를 예를 들면서 거기에는 평생 배터리를 만들어 온 한국인들이 있었다며 배터리를 만드는 일은 매우 복잡하고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많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에 대한 지난 9월 이민 단속 당국의 체포와 구금 등 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소셜연금 생활비 조정 인상률이 2.8%로 결정됨에 따라 사회보장국은 수급자들에게 새 연금액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연금액을 제때 통보받으려면 사회보장국 사이트에서 마이소셜 세큐리티 온라인 계정을 오는 19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계정은 무료로 개설할 수 있으며 소셜카드 재발급 신청, 예상 소셜연금액 조회, 주소 변경과 소셜연금 수령 확인서 출력 등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휴대폰을 혼란에 빠뜨리고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있는 스캠 문자의 진원지가 다름 아닌 LA 일대일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인들은 연간 수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 매우 엄청난 규모의 스캠 문자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데 이른바 심팜이라는 스캠 문자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뿌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밀 경호국은 이 같은 스캠 문자가 자칫 통신망을 마비시킬 수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LA가 스캠 문자를 가장 많이 생성하는 지역으로 또 지목됐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스캠 문자로 인해 미국인들이 거의 5억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이 같은 스캠 문자의 중심에는 심팜이라는 사기 거점이 있었고 그중 수백만 건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신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캠 문자를 받는 사용자 입장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절대 링크를 클릭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신용카드나 은행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되며 정보를 요청하는 회사가 사기가 아닌지 반드시 전화를 걸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카고 한인회에서 매년 다른 주제로 진행해오던 차세대 리더십 컨퍼런스가 지난 11월 8일 토요일 시카고 한인문화원 비스코홀에서 약 150여 명의 시카고 한인 차세대 및 학부모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시카고 한인회가 주최하고 시카고 총영사관의 후원과 시카고 지역 10개의 봉사 및 문화단체의 협력으로 진행됐습니다. 행사 내용은 청소년 모국 연수, 장학금 정보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시작으로 레이 카운티 재무관 할리킴 등 한인회 차세대 리더들이 패널로 참석했고 협력 단체로 참여한 10개의 단체가 소개와 함께 서로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허재은 시카고 한인 회장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카고의 한인 차세대들이 바로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며 특별하고 창의적이고 인기가 있는 차세대로서의 한인 사회의 뒤를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김정한 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올해는 차세대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인 청소년들이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데 소중한 자양분이 되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미국 상원이 지난 7일 중국 최대 지하교회인 시온교회의 지도자 에즈라 진 목사의 석방을 촉구하고 중국 공산당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중국 정부가 지난 10월 10일 에즈라 진 목사를 포함한 시온교회 지도자 및 교인 30여 명을 불법 정보 유포 혐의로 동시에 체포 구금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당시 체포된 인원 중 23명은 예배 중이었고 이는 최근 40년간 중국 내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탄압 중에 최대 규모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에즈라 진 목사는 1989년 천안문 사태를 계기로 신앙을 갖게 된 인물로 미국에서 신학을 마친 뒤 중국으로 돌아와 복음주의 성향의 시온교회를 이끌어왔습니다. 시온교회는 중국 내 40여 도시에서 온라인 예배를 송출하며 약 5천 명의 성도가 참여하는 대형 지하교회로 성장했습니다. 프랑스 전역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지난달 대규모 연합 집회를 열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국적으로 선포했습니다. 크리스천 데일리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전국 복음주의 협의회는 지난 10월 5일을 복음을 기념하는 날로 정하고 전국 85개 지역 약 500개 교회가 함께하는 대규모 연합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프랑스 교회의 일치와 정의, 평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박해받는 기독교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참된 왕으로 함께 고백했습니다. CNEF는 이번 행사는 교파를 초월해 교회 간의 장벽을 허물고 공유된 사명감과 희망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종교의 영향력이 다시 강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종교가 공적 영역에서 새로운 존재감을 얻고 있다고 보는 미국 성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결과는 2025년 초와 중반에 걸쳐 실시된 두 차례의 전국 조사에 기반하며 약 1만 8,5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미국 성인의 31%가 종교가 다시 사회 전면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여전히 다수인 68%는 종교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답했지만 이 비율은 2024년에 80%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퓨 리서치는 이를 종교의 공적 역할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이 점진적으로 긍정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피츠버그대 미식 축구팀 선수들이 주최한 최근 행사인 피츠볼 지절스 행사에 약 60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선수들은 복음을 전하고 80명이 세례를 받았고 65명이 그리스도께 헌신을 결단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45명의 선수들이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제이크 오버맨 선수와 제이슨 하워드 목사는 폭스 뉴스 프로그램 폭스 프렌즈에 출연해서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하워드 목사는 신앙이 젊은 세대에게 주는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팀 내에서는 예수를 따르는 선수들이 많다며 그들의 모습이 다른 선수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의 삶에는 단지 운동선수로서의 삶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인 오늘 모처럼 하루 종일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온도 어제보다 소폭 오르면서 비교적 따뜻한 날씨 예상되는데요. 낮 최고 기온 55도, 밤 최저 기온 35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6시 40분, 해 지는 시각 오후 4시 30분입니다. 이상 KCBS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에 보내드린 KCBS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